안녕하세요. 이할용 문법의 김선웅입니다. 오늘부터는 시리즈로 관계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관계사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who, whom, which, 관계대명사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볼 건데요.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관계대명사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는 접속사를 의미하고요. 대명사는 선행명사를 대신하는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접속사로 and를 썼다. 그리고 나서 대명사로 he가 왔다. 이 and와 he를 관계대명사 하나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또는 and와 힘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요. and와 it이 오는 상황이 있겠죠. 이런 상황을 모두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니까 선행명사 다음에 이 접속사를 쓴 다음에 또 다른 절이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절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형용사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형용사가 어차피 명사를 설명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명사를 설명하는 절이니까 형용사절, 관계사절 같은 말이에요. 자, 이 관계사절은 해석을 좀 잘할 필요가 있는데요. 관계사절의 해석은 선행명사와 함께 묶어서 그 절을 통째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어떻게 관계사절을 통째로 묶고 해석을 할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Tom is my friend고요. 이 형식이죠. 두 번째 문장은 He lives next door. 옆집에 산다라는 뜻의 일형식 문장이에요. 자, 이 문장이 두 개니까 한 문장으로 쓰려면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저는 등위 접속사 and를 써서 한 문장으로 합쳐보겠습니다. Tom is my friend and he lives next door가 되는데, 자, 쓰고 났더니 접속사 and와 대명사 he가 있어요. 그럼 접속사와 대명사를 관계대명사로 쓸 수 있는데 he는 주어니까 이때는 주격관계사 who를 써서 합치면 Tom is my friend who lives next door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who는 and와 he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who 이하의 주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who가 접속사와 주어의 역할을 겸하기 때문이죠. 자, 선행명사는 friend가 됐기 때문에 who lives next door의 해석 요령은 friend부터 door까지를 하나로 보시고 해석은 뒤에서부터 하는 게 좀 편하긴 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요. next door부터 해석하셔서 friend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옆집에 사는 내 친구, 이걸 합치면 탐은 옆집에 사는 내 친구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문장은 짧으니까 그게 상관이 없는데 관계사절이 길어질 때는 이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who부터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Tom is my friend who, 탐은 내 친구고 who, 그 친구는 lives, 산다, next door, 옆집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서 동시에 해석하는 요령이 더 바람직하긴 하죠. 자, 그런데 이런 관점도 있겠죠. 선행사를 꼭 my friend로 해야 되느냐? 탐을 선행사로 하면 안 되냐? 탐을 선행사로 해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Tom, who lives next door, is my friend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탐부터 next door까지가 형용사 절이 돼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주어로 보고요. is가 동사, my friend가 보어가 되는 거죠. 자,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옆집에 사는 탐은 is my friend, 내 친구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선행사를 탐으로 my friend로 봐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Tom is my friend 라는 문장과 자, I have known him since young 이라는 두 개의 문장을 등위 접속사 and를 써서 한 문장으로 합치면 Tom is my friend and I have known him since young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and와 대명사 힘이 보이시죠? 선행사가 my friend이기 때문에 I를 대명사로 잡으시면 안 되고요. 힘을 대명사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와는 약간 다른 상황이 연출됐어요. 아까는 and와 he가 바로 두 개, 접속사와 he가 접해 있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접속사와 힘이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합칠 것이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인데
접속사라면 연결하고자 하는 바로 앞 문장의 선행사 뒤에다가 접속사를 써야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져요. Tom is my friend whom I have known since young. 이렇게 되는 거죠. whom 이하의 I have known의 목적어가 없는 이유는 바로 whom이 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장도 어떻게 연결하느냐? Tom is my friend whom부터 영까지 읽으시고요. 뒤에서부터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알고 지내던 내 친구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순차적으로 읽고 해석해도 되죠. Tom is my friend. Tom은 내 친구인데 whom, 그 친구를 I have known, 나는 알고 있었다. since young,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읽어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who와 whom 모두 사용해서 이번에는 좀 더 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Tom, who lives next door, is my friend whom I have known since young. 자, 이 문장에서는 선행사이자 주어인 Tom 이하에 who lives next door라는 형용사절이 있는 거고요. 보어이자 선행사인 my friend 다음에 whom I have known since young이라는 형용사절이 딸려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해석할 때는요, Tom부터 next door까지 일단 한 번에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옆집에 살고 있는 Tom은 이렇게 주어 덩어리가 되고요. 보어도 한 번에 덩어리로 묶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즉, my friend whom I have known since young.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알고 지내는 나의 친구다.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옆집에 살고 있는 탐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알고 지내던 나의 친구다. 각각의 주어와 보어의 형용사절이 붙어 있어도 쉽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선행사가 탐 또는 friend와 같은 사람인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경우에 사용하는 which는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which는 앞선 관계사인 주격 who, 목적격 whom과는 달리 주격, 목적격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주격도 which, 목적격도 which 이렇게 써요. 이렇게 주격과 목적격을 똑같이 쓰는 이유는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격과 목적격을 구별하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굳이 구별해 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자, 얼마나 구별하기가 쉬운지 우리 문장을 통해서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Tom lives in an old house. 일형식과 자, and라는 등위 접속사를 써서 it needs repairing이라는 문장을 연결해 봤어요. 자, it은 선행사가 탐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대명사로 it을 쓰진 않죠. 그러니까 old house가 선행사고요. 선행사 house 대신에 it을 썼어요. 그렇다면 접속사 and와 it을 대신해서 관계사를 쓸 건데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라 집이니까 which를 사용해서 다시 쓰면 Tom lives in an old house which needs repairing이 됩니다. 이때 on old house부터 repairing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Tom은 수리를 요하는 오래된 집에 살고 있다. 이런 문장이 되죠. 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봅시다. Tom lives in an old house and he bought it last year예요. 자, 위의 문장과는 달리 and와 it이 좀 떨어져 있죠. 이때 it은 bought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입니다. 선행사는 당연히 house고요. 자, 선행사 옆에 관계사를 써야 되니까 관계사를 써서 다시 문장을 쓰면 Tom lives in an old house which he bought 그리고 last year가 되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which he bought 다음에 it을 또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which에 it이라는 목적어의 역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를 쓰셔선 안 되죠. 그럼 윗문장의 차이를 보면요. 윗문장이 which 이하에 주어가 없고 needs라는 동사가 연결되니까 여기서 which는 주어의 역할을 하는 주격관계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래 문장에 which 다음에는 he, 주어가 나와 있고 타동사 but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 which가 목적격으로 쓰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Tom은 작년에 구입한 오래된 집에 살고 있다 이런 뜻이 된 거겠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계사절, 즉 형용사절이란 동사를 써서 앞선 명사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명사와 관계사절까지를 잘 묶은 다음에 이 절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파악을 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후와 훔, 위치의 기본적인 형태만 살펴봤고요. 후주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소유격 후주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후주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